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안과의사 김무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100세 시대인데 사실 80세, 90세의 건강 상태로 20년 더 사는 게 꼭 축복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1000냥이면은 그 중에 눈은 900냥어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명하게 오랫동안 잘 볼 수 있는 방법, 눈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햇볕이 제법 세죠?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시면 다들 선글라스 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햇빛 중에 일부 광선은 뭔가 영향이 있다. 살을 태운다. 이거 생각보다 큰 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피부만 탈까요? 눈도 탑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자외선은요, 눈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선글라스는요, 분명히 좋게만 끼면 이 자외선을 많이 막아줍니다. 많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실 한여름에 선글라스 끼고 외출하시면 그냥 나갔을 때보다 훨씬 눈이 덜 부신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제가 모형을 하나 이렇게 들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눈의 단면이거든요. 자, 이게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입니다. 햇빛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렇게 앞에서 들어와서 이 뒤로 들어가겠죠? 빛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에너지거든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자, 그 공을 받는 건 포수죠. 계속 공을 던지면 포수가 계속 글러브를 폈다 좀 오렸다가 하면서 공을 받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포수는 지치겠죠. 빛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뭔가에서 계속 막고 이 뒤에까지 공이 날아오듯이 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는 동안 눈에는 굉장히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특히 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 자, 여기는 말랑말랑하고 투명해서 이름도 수정체입니다. 수정 같은 수정체인데, 자, 이 수정체에 자외선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가 변색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수정체 안에도 어느 정도 일정한 자외선이 들어오면 그거를 잘 처리해내고 방어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60년 정도 썼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노화가 오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수정체에 때가 낍니다. 이렇게 하얗게 뒤쪽에 때가 딱 끼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전체가 뿌옇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얗게 이렇게 때가 안에 낀다고 해서 흰 백자, 안내자. 그러니까 백내장. 장은 뭐냐? 그러면 장애물 그런 뜻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안에 끼는, 눈 안에 끼는 장애물, 백내장이 생기게 되죠. 이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오랜 기간 자외선에 노출돼서입니다. 그러면 자외선만 막으면 백내장을 다 막을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몸에 여러 질환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흔한 모든 병, 만병의 근원, 나이입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몸이 노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병,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인데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동창들 중에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맞지 않나요? 그죠? 우리 개원들 중에선 그래도 내가 좀 마지막까지 좀 버텼으면 좋겠다. 자, 바로 그런 포인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쩔 수 없이 노화에 의해서 병이 생기긴 하지만 뭔가 그걸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좀 방어를 해내면 남들보다 난 한 10년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자,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가 원인인 백내장, 그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백내장이 빨리 오도록 만드는 원인인 자외선, 그건 막을 수 있는 거죠. 뭘로? 선글라스 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얼굴 탈까봐 선크림 바르죠. 자, 그런데 모든 선크림에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집에 아마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SPF라고 해가지고 영어 세 글자가 나와 있고요. 그 뒤에는
이렇게 덧셈 기호, 플러스 플러스 기호가 뭐 2개, 3개 붙어 있기도 하고 또는 아예 숫자가 붙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요, 선글라스는요, 그럼. 자, 눈에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아야 되는 선글라스에는 SPF 지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선글라스 사러 어디 가시나요? 네, 안경원에 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백화점, 면세점 뭐 이런 데서 더 많이 사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다 껴보고 이거 어울리는지 봅니다. 그리고 난 이 콧날이 내가 좀 높으니까 나는 이게 아무래도 이 얼굴이 넓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선글라스를 고르시는데 선글라스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 자외선 차단, 예,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반드시 이 선글라스의 렌즈에도 SPF 수치가 붙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SPF가 30 이상은 되어야 이거를 꼈을 때 내 눈이 좀 보호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시중에 파는 제품들 보시면요, 예, 굉장히 많은 선글라스가 있거든요. 얼굴이 전혀 안에 보이지 않는, 눈을 알아볼 수 없는 거울같이 생긴 타입도 있고, 저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자외선 양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그런 선글라스들도 있습니다. 뭘 선택하셔도 관계없는데 SPF 지수는 꼭 확인해서 가급적 높은 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너무 투명하면 당연히 차단율이 떨어지고요. 단 굉장히 유명한 뭐 프랑스제, 이태리제 패션 브랜드라고 해도 렌즈의 SPF 지수가 높지 않으면 눈의 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 선글라스로 눈을 잘 관리하시고 자외선으로부터 눈에 생기는 중요한 노화, 백내장을 좀 더디게 오게 하는 그런 것들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받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받은 질문이지만 그분에게는 정말 그 조심스럽게 딱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애매한 것들도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 묻기도 그렇고 또 의사 선생한테 이게 진료적인 건가 하면서 묻기도 그렇고 이런 게 있으신데 사실 그런 궁금증들을 좀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경락 마사지 받으러 가서 눈 꾹 누르는 거 이거 나 참 시원한데 이거 해도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하지 마세요. 예, 기본적으로 눈은 굉장히 연약한 기관이거든요. 예, 근육은 좀 질기고 단단해서 손가락으로 누른다고 찢어지거나 파열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은 굉장히 연약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초보자가 함부로 막 누르게 되면 눈 뒤쪽까지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난 맨날 씻기는 씻고 뭐 냄새 날까봐 마누라가 자꾸 뭐 머리 포마드 냄새 난다고 머리 감으라고 그러니까 감는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내가 눈도 이렇게 막 물로 뿌려서 씻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세요. 자, 씻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눈을 꼭 감고 세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꺼풀 안쪽은 닦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근데 눈에 분비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눈꺼풀 안쪽 면에 거기가 분비물이 나오는 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안 닦으면 뭔가가 생기겠죠? 근데 이건 뭐지? 하고 손이 자꾸 가다가 몸이 피곤하거나 하면 땡땡 붓죠? 그게 다래끼입니다. 즉 눈꺼풀 안쪽 면을 잘 닦아내주지 않으면 당연히 다래끼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것도 권해드리냐면 이왕이면 뜨뜻하게 찜질도 좀 하시라고 물수건 적셔서 그렇게 안내해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세수할 때 물 받아놓고 안에서 눈 뜨고 이렇게 있으면 도움되느냐. 그거보다는 흐르는 물에 이렇게 잘 닦아내시는 게 아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상당 부분 저요 하고 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안과에서 아마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이겁니다. 안경을 내가 계속 끼고 있는 게 좋냐 아니면 꼈다가 뺐다 하면서 필요할 때만 끼는 게 좋냐. 그쵸? 자, 안경은요
청소년기 때 껴야 되는 안경과 중년, 한 50대 이후에 껴야 되는 안경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근시라고 해서 가까이는 잘 보이는데 멀리가 안 보여서 안경을 끼는 거예요. 사실 그 경우에는 안경을 계속 끼고 있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 보이는 어떤 시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깨끗해야 덜 나빠지죠. 잘 안 보이면 더 찡그리고 그럼 눈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좋으셨던 분들이 대개 한 50 정도, 그때 이후부터 노안이라는 게 오잖아요. 노안이 오게 되면 멀리 보이는 건 그대로, 그런데 가까이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보거나, 안경 끼셨던 분들은 벗고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는 뭐 내가 안경을 더 낀다, 덜 낀다, 그런 거에 따라서 눈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필요에 따라, 뭐 1번 안경 끼면 운전할 수 있고 2번 안경 끼면 핸드폰 볼 수 있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거를 다 넣어서 다초점 안경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꼈다가 안 꼈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뭐 이런 질문들 제가 많이 받는 사람인데요. 예, 이게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뭐 시청자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올려주시면요, 이 방송 후반부에는 또 질문에 답도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과의사 김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